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 드디어 전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진구 이런 등등 혐의로 해서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소식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이제 말도 많았는데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제 같은 혐의로 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실형 확정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치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냐. 종전 정권에서 이러한 블랙리스트, 이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 때문에 장관들이 실형도 살게 되고 재판을 받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같은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너무나 방심한 것이 아니냐. 내로남불이기도 하고 이 정권은 영원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는 거는 그들이 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문 대통령 본인은 양산에서도 페이스북도 자주 하면서 나름 또 퇴임하기 전에 그 손석희 앵커하고의 그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잘했다는 걸 많이 부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가 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다수가. 아무튼 탄핵되는 정부를 넘어서 온 그런 정권에서 예전 정부에서 하던 일이 반복이 된다.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깜짝 놀랄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죠. 사실 이 사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드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얼마나 받고 또 그 여행객들 화장품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런 피해를 입은 것은 있는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경주 사드 기지 주변에서 측정한 전자파 사드 레이더로부터 각기 다른 거리에 있는 4개 지점에서 측정을 했는데 4곳 모두 평균값이 정부가 정한 인체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2019년 7월 측정한 최대치도 114분의 1이었고 이것은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비해서도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렇게 어떤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일체 함구를 한다. 에? 그러고서 이제 사드가 이제 뭐 전자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입힌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위협감을, 의구심을 조성해 왔던 것이죠. 어떻게 민주화된 정부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어떤 사들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반대되는 것이면, 그런 식으로 국익에 반대가 되고 대중관계 수출이나 이런 점에서 피해가 크다, 이런 점을 이제 부각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어떤 막연한 국민의 어떤 피해의식, 이게 뭐 사실은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해서도 이거 뭐 자주 들고서 머리에 들고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면은 암 발병률을 높인다,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 알 수 없는 그러한 국민들의 불안감, 의구심을 어떤 이용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국정에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점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자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안 해준다. 이것은 참 민주국가로서 황당한 어떤 그러한 일이고, 국민을 어떤 통치의 수단,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뭐 그런 와중에서 뭐 공청회라든가 여론 수렴도 해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결정한다, 또는 국민이 어떤 수용 가능한 어떤 그러한 결정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방침을 정해놓고 그에 반대되는 것은 제대로 고지를 안 하고, 안 그러면은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을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자기들만 잘나고 자기들만 옳고 너희들은 그냥 따라와라, 뭐 우리가 하는 건 다 옳다,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민주정부에서 가능한 일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기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전한다고 해서 난리 났죠. 그래서 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해서 또 말이 많죠. 탈원전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무조건 공약이니까, 대선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탈원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한번 추진을 해보고 하는 거지, 무조건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탈원전을 추진한다. 그 와중에서 전기료, 사실은 가장 값싼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은 참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도 전기를 생산하려면 다른 수력이나 뭐 화력이나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이런 것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수력은 제한되어 있고 화력 발전 아니면 원자력인데 화력을 자꾸 떼면 석탄으로 떼면 그게 무슨 친환경이 되겠습니까? 뻔하게 이렇게 전기료가 폭등이 되고 전기를 달리 생산할 어떤 효율적인 대책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전기료 폭등은 없다.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그것이 참 그렇게 5년을 보낸 거죠.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산업부가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40%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잖아요. 이렇게 국정의 방향을 하나 딱 정해놓고 탈원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전기료가 인상이 되는 값싸게 사용하던 원자력 발전 전기 생산하는 비용이 없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전기료가 오르는 건 참 당연지사인데 전기료 폭등은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놓고 그게 또 무슨 민주정부냐. 이게 국민을 참 무식한 개돼지로 아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죠. 전기료 폭등은 없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사드 전자파는 유예 기준치의 2만 분의 1, 몇백 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쉬쉬하고 발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보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기가 막힌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참 대북 저자세, 대북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맨날 나오는 게 처음에는 미사일 발사했다고 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불상의 발사체, 미상의 발사체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못하게 아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월을 5년이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어떤 국정의 국정을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층이 있고 거기에 반하는 어떤 말이나 주장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정보들이나 보고서들은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의 연장선상이 바로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도 내나 같은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겠습니까? 분명히 하나의 그 어떤 실권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법안을 추진하는 어떤 실력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당론으로 또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 당론을 결정하는 또 실세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탈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무의 일정도 조율이 되고 이래가지고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법률이 입법이 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입법도 참 황당하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지방선거에서 이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잘못됐다는 걸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에서도 뭐 그러한 입법의 문제가 하나의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원위치 돌이킬 그러한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한 법안을 만들
생각은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성한다는 어떤 진정성은 믿기 어렵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떤 정책을 하는 당내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책을 누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비판이라든가 비판의 보도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또는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문제가 되었던 그 옷값이라는 것도 말이죠. 사실 옷값에 대해서 사비로서 결제하고 뭐 카드로 결제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그렇게 현금으로 또 카드로 결제했으면 그게 무슨 국가 비밀이 되고 어떤 그게 국가 안위에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무슨 그게 대통령 기록물에 하는 것도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밝히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지난 민주당 정부는 그냥 국민을 민주정부를 표방했지만 국민을 하나의 통치의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교훈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지금까지 보더라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그래서 5년 동안 어떻게 넣은 게 없다는 것이죠.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을 어부지리로 획득했고 그 어떤 실질적인 실력이라든가 민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을 못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하늘이 도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검찰총장이 나왔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이 새로운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회복이 되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부라는 것이 뭐 외교 문제라든가 무슨 뭐 대북 관계든 아무런 뭐 대미 관계든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당장 어떤 밝힐 수 없는 문서들이나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슨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라 그러고 사드 전자파에 대한 자료도 공개를 안 하고 쉬쉬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 폭등도 뻔한 것을 가지고 전기료 폭등 없다 이렇게 5년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전기료를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정부 운영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폭등을 안 시켰지만 지금 폭등의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후임 정권에서 그것을 폭등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폭등을 안 시켰다고 폭등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민주정부는 절대 뭐 공개할 수 없는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공청회라든가 여론 형성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무조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약 단계에서는 좀 미숙한 정보 부족이나 이런 점으로 해서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실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정을 자기들만 잘났다고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과 함께 가서 그리고 의견을 모으고 좋은 방향으로 어떤 결정하는 그러한 정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물개 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